잔디 위 수비수 6명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이 휘어들어가며 골대 그물을 강타한 순간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땅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그날 손흥민은 공을 찬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편견을 부쉈습니다. 그 순간 ESPN 실시간 댓글은 마비됐고 LA 한복판은 도로가 막힐 정도로 팬들이 몰렸습니다. 티켓은 $5,000의 암거래.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단 이틀 만에 2억 뷰를 돌파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맥스웰입니다. 올해 64세이고 ESPN에서 40년간 스포츠 기자로 일하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 유럽 축구만 진짜 축구라고 생각해왔어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이런 리그들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시아 선수들은 그저 마케팅용이라고 여겼죠. 특히 MLS는 은퇴한 유럽 선수들이 돈 벌러 오는 리그 정도로만 봤어요. 그런 제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제대로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8월 10일이었어요. 손녀 에밀리의 11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딸 제시카가 아침부터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에밀리 생일 선물로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요. 요즘 축구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축구. 에밀리가? 네. 학교 친구들이 다 손흥민 얘기를 해서 관심이 생겼나 봐요. 마침 오늘 LAFC 경기가 있다고 하던데. 같이 보러 갈까요? 저는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은퇴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굳이 경기장에 가서 시끄러운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손흥민이 누구야? 유명한 선수인가? 제시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몰라요?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뛰었던 한국 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 유명했는데 그때서야 기억이 났어요. 몇 년 전 토트넘에서 뛰던 아시아 선수가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시카고로 가는 원정 경기라고 했는데 저는 TV로 봤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틀어놨는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나오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의 첫 터치를 봤어요. 공이 손흥민에게 전달되는 순간 해설자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뭔가 특별한 선수가 공을 잡았다는 듯이요.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받는 순간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첫 터치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공이 그의 발등에 닿자마자 마치 자석에 끌리듯 완벽하게 컨트롤되었어요. 상대 수비수가 압박해오자 손흥민은 왼발로 공을 살짝 밀어내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였어요. 수비수가 그 페인팅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손흥민은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수비수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고 손흥민은 여유 있게 다음 패스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런 볼 터치는 정말 드물어요. 옆자리 관중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40년간 수많은 선수들을 봤지만 저런 자연스러운 볼 컨트롤은 정말 예술 수준이었거든요. 와, 할아버지 봐요. 손흥민이에요. 에밀리가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전반 15분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거예요. 페널티킥이에요. 제시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정말 영리한 움직임이었어요. 수비수를 완전히 속여서 파울을 이끌어낸 거죠. 동료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LAFC가 1대0으로 앞서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았는데도 가장 큰 박수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손흥민이 골을 만들어준 거죠? 응. 정말 영리한 플레이였어. 경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지켜봤어요. 정말 모든 터치가 의미가 있었어요. 단순한 패스 하나도, 움직임 하나도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후반에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위험한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직접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팀의 공격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어요.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지만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며 팀의 득점에 기여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 설자가 말했어요. 손흥민의 MLS 데뷔 전 골은 없었지만 임팩트는 충분했습니다. 이 선수가 앞으로 MLS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손흥민 정말 멋있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응, 정말 특별한 선수인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그 영리한 움직임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40년간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놓친 게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특히 아시아 스포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제대로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날 말이에요. 경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날 봤던 장면들을 생각했어요. 특히 경기장에서 본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한 선수, 그것도 외국 선수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뭐길래?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처음엔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볼 생각이었는데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106골, 골든부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이런 기록들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내용들이었어요. 손흥민이 군복무를 했다는 기사,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인터뷰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월드컵 골 세레모니 영상이었어요. 골을 넣고 나서 울면서 태극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히 축구가 아니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등에 지고 뛰는 선수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제시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손흥민 두 번째 경기 티켓 구했어요. 이번에도 보러 가실래요? 물론이지. 이번엔 어떤 경기인데?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랑 하는 경기예요. 동부팀이래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처음 들어보는 팀이었지만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어요. 경기 당일.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가자고 했어요. 에밀리도 함께 가기로 했고요. BMO 스타디움에 도착하니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한백인 가족이 한국인에게 손흥민 사랑해요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습하면서 웃고 있었고요. 할아버지, 저 사람들 정말 신기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 선수 때문에 이런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다니. 경기장에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관중석 한쪽에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대한민국 손흥민이라고 쓰인 현수막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건 미국 사람들이 만든 현수막이었어요. 한글로 손흥민 화이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든 백인 가족들이 보였거든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도 손흥민의 이름이 불려질 때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어로 손흥민 화이팅을 외치는 미국인들도 많이 보였어요. 손흥민의 움직임은 첫 경기 때보다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동료들과의 호흡도 훨씬 좋아졌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어요. 전반 내내 손흥민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드리블 하나하나가 예술이었고 패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어요. 후반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 공이 동료에게 정확히 연결되면서 LAFC의 첫 골이 터진 거예요. 골. 손흥민의 첫 도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손흥민이 도움을 기록한 후 동료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팀워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에도 LAFC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대 0으로 완승했어요. 손흥민의 활약이 만든 승리였죠. 경기가 끝났어요. LAFC가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어요. 손흥민은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관중들의 반응이었어요. 골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향한 박수가 가장 컸어요. 손흥민, 손흥민.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골보다 더 중요한 걸 보여줬다는 듯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손흥민 정말 대단해요. 골은 안 넣었지만 가장 멋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손흥민에 대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의 군복무 이야기,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한국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었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손흥민은 우리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을 보면 우리 아들, 우리 손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해외에서 뛸 때마다 우리도 함께 뛰는 기분이에요. 그가 성공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인정받는 기분이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댓글을 남겼어요. 제가 틀렸었습니다. 손흥민이 제 눈을 열어줬어요. 그 댓글에 수백 개의 답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고마워하는 내용이었고, 손흥민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축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그는 문화였고, 철학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어요. 뉴잉글랜드전을 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손흥민의 첫 도움을 본 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선수는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손흥민이 MLS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과거에 쓴 칼럼들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찾아낸 파일들이었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진출. 과연 실력인가 마케팅인가? 2018년에 제가 쓴 글이었어요. 그 당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손흥민의 활약은 분명 눈에 띄지만 과연 이것이 순수한 실력인지 의문이 든다. 토트넘의 아시아 마케팅을 위한 투자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제시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빠, 손흥민 세 번째 경기가 있어요. FC 댈러스랑 하는 경기인데 보러 가실래요? 물론이지. 이번엔 골을 넣을까? 저도 궁금해요. 지금까지 도움만 기록했는데 이번엔 골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경기 당일 저는 정말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손흥민이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하니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특별한 현수막이 눈에 띄었어요. 손흥민 첫 골을 기다립니다. 한글과 영어로 쓰인 현수막을 든 팬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데뷔골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도 손흥민의 이름이 불려질 때 경기장이 열광했어요. 전반 6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LAFC가 프리킥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이 공 앞에 섰어요.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설마 넣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프리킥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찬 공이 정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호했어요. 손흥민의 MLS 데뷔골이었거든요. 그것도 프리킥으로요. 손흥민이 골을 넣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는 세레모니를 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겸손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과거에 편견을 가지고 봤던 그 선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골을 넣다니. 관중석에서 태극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미국 사람들도 따라서 대한민국
외치기 시작했어요. 미국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지는 걸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지만 손흥민의 데뷔골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 한 미국인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어요. 손흥민은 예술가예요. 예술가요? 네. 저는 30년간 축구를 봐왔지만 저런 프리킥은 정말 드물어요. 마치 공과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시카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본 것 같아요. 그러게, 손흥민의 첫 골을 직접 봤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칼럼을 써보고 싶어졌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손흥민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과거의 편견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손흥민의 데뷔골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선수는 정말 특별하다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세 번째 경기를 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손흥민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정말 부끄러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쓴 칼럼이었거든요.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진출. 과연 실력인가 마케팅인가? 2018년에 제가 ESPN에서 쓴 글이었어요. 그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손흥민의 활약은 분명 눈에 띄지만 과연 이것이 순수한 실력인지 의문이 든다. 토트넘의 아시아 마케팅을 위한 투자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같은 진짜 빅클럽에서 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더 검색해보니 제가 쓴 다른 칼럼들도 나왔어요. 모두 비슷한 논조였어요. 아시아 선수들을 폄하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내용들이었죠. 아시아 선수 특유의 한계가 느껴진다. 과연 유럽 최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폄하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책임한 글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제 칼럼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한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제 칼럼을 번역해서 올려놓고 서구 언론의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손흥민이 이런 시선들을 견디면서 뛰었다니 정말 대단하다. 언젠가는 이런 편견들이 다 틀렸다는 걸 증명할 날이 올 거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인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서구 언론의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그분이 제 칼럼을 직접 언급하더라고요. 에릭 맥스웰이라는 ESPN 기자가 쓴 글을 보세요. 손흥민을 마케팅용이라고 폄하하고 있어요. 이런 편견이 얼마나 많은 아시아 선수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흥민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증명해냈어요. 실력으로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겼어요. I was wrong. 제가 틀렸습니다. 단순한 세 단어였지만 제 마음을 담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댓글에 수백 개의 답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내용이었어요.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을 통해 한국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도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니. 며칠 후 제시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응. 손흥민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어.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놀라워.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나 교육열.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 그때 제시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빠, 혹시 아세요? 에밀리 학교에서 요즘 한국어 수업이 인기래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 갖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정말. 그 정도야? 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늘었대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이미 인기였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이나 전통 문화까지 관심 갖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 문화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니. 그러던 중 미국의 한 스포츠 매체에서 손흥민을 폄하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전히 아시아 선수의 한계라는 식으로 쓴 기사였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한국 팬들이 정말 화를 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항의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그 매체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글을 썼는지, 그 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과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만든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손흥민은 우리 아들입니다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을 보면 우리 아들, 우리 손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해외에서 뛸 때마다 우리도 함께 뛰는 기분이에요. 그가 성공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인정받는 기분이고,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도 함께 힘들어해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손흥민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 또 댓글을 남겼어요. 저는 미국의 전직 스포츠 기자입니다. 과거에 손흥민과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희망이라는 것을요. 제 과거의 무지함을 사과드립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답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감동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기자님 같은 분이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스포츠를 보겠다고. 그리고 손흥민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들의 끈기, 열정, 그리고 가족 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손흥민의 데뷔골을 본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ESPN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에릭, 안녕하세요. 스포츠센터 프로듀서 마이크입니다. 혹시 손흥민에 대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손흥민 인터뷰요? 네. 요즘 MLS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잖아요. 에릭님께서 은퇴 전 아시아 축구에 대한 분석 기사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전문가 시각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사실 저는 망설여졌어요. 과거에 제가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쓴 편견 어린 기사들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의 변화를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며칠 후 ESPN 스튜디오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은퇴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방송에 나간다니. 에릭, 반갑습니다. 오늘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행자 스콧 벤 펠트가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의 MLS 이적을 어떻게 보세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둘러서 말해야 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콧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편견이요? 네, 마케팅용이라거나 유럽 최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을 직접 보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첫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장면을 봤을 때요. 그 영리함과 침착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완벽한 어시스트,
세 번째 경기에서 프리킥 골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코시 관심 있게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손흥민의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축구 지능이에요. 그는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봐요. 그리고 팀워크도 뛰어나고요. 자신이 골을 넣지 못해도 팀이 이기면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다른 패널인 전 MLS 선수 알레지 돌라가 끼어들었어요. 에릭, 하지만 MLS는 프리미어리그와 수준이 다르잖아요. 손흥민이 여기서 성공한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건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바로 제가 과거에 했던 생각이었거든요. 알레지, 그런 생각이 바로 편견이에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0여서 골을 넣었어요. 골든부트도 받았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했어요. 이런 선수가 MLS에서 뛰는 게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알레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MLS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쉬운 리그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콧이 중재했어요. 에릭, 손흥민이 MLS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경기장 분위기부터 달라졌어요.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미국 팬들도 손흥민 때문에 축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니에요. 문화 현상이에요. 문화 현상이요? 네. 손흥민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미국에 알려지고 있어요. 경기장에서 한국어 응원 구호가 나오고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스튜디오 모니터에 손흥민의 프리킥 골 영상이 나왔어요. 이 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이에요. 저는 40년간 축구를 봤지만 저런 완벽한 프리킥은 정말 드물어요. 각도, 파워, 궤적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알레지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프리킥은 운도 따르잖아요. 운? 저는 웃었어요. 알레지,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프리킥 성공률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의 프리킥 골 모음집을 보세요.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콧이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손흥민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기대가 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는 MLS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선수예요.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미국 스포츠 문화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글쎄요. 너무 많은 기대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서 그런 압박을 견뎌온 선수예요. 오히려 MLS에서는 더 여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스콧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에릭, 개인적으로 손흥민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손흥민은 제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준 선수예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어요.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릭, 정말 솔직한 인터뷰였어. 과거 기사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이네. 뭔가 계기가 있었나? 직접 봤거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진실이 보이더라. 집에 돌아와서 제시카가 말했어요. 아빠 인터뷰 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손흥민의 진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시청자 반응도 좋던데요. 댓글에서 정직한 기자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공개적으로 제 편견을 인정하고 손흥민에 대한 진실한 평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손흥민을 제대로 알게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제가 과거의 편견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손흥민에 대한 더 깊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특히 그의 인터뷰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이 한국 방송과 한 인터뷰였어요. 그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뛰어요. 제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한국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열심히 뛰려고 노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짊어지고 뛴다는 책임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선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손자 데이비드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데이비드는 13살인데 요즘 축구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손흥민이라는 선수 아세요? 물론 알지. 할아버지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선수야. 정말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손흥민 얘기를 해요. 정말 멋있는 선수래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순수한 동경심이 느껴졌거든요. 데이비드야, 손흥민의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 축구를 정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웃고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데이비드의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수의 인격과 정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도 축구를 열심히 해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축구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손흥민 같은 마음가짐이야. 항상 최선을 다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지, 독일 유학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이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세계적인 스타가 된 후에도 의무를 다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정신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정신을 체현하는 인물이라는 것을요. 손흥민의 경기를 본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한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들이었거든요. 제시카가 아침에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세계 1위래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LAFC 존 소링턴 회장이 영국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손흥민의 유니폼이 한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종목에 걸쳐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거였어요.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물론이고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같은 다른 종목 선수들보다도 많이 팔렸다고 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야구 등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1위라니. 그런데 가격이 얼마인데? 194달러 99센트래요. 우리 돈으로 27만 원 정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이즈가 매진됐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특히 3XL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이즈가 품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손흥민의 홈 데뷔 전 티켓 가격이 완전히 폭등했다는 거였어요. 원래 300달러였던 티켓이 1,500달러까지 올랐대요. 1,500달러?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마야? 200만 원 넘어요. 원래 가격의 5배예요. 심지어 어떤 좌석은 3,8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경제적 효과가 경기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LA 한인타운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거든요. 주말에 한인타운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에밀리가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간 거였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형제갈비라는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벽에 그려져 있던 성조기 벽화를 손흥민 그림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국분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 손흥민 선수 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즘 한인타운에 손흥민 바람이 불어서 여러 식당에서 벽화를 바꾸고 있어요. 정말로 다른 식당들 외벽에도 손흥민 대형 벽화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손흥민 유니폼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에밀리가 인사를 드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우리 손흥민 정말 자랑스럽죠. 한인타운의 한 마켓에 들어가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손흥민이 광고 모델로 나온 제품들이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HY 윌이라는 발효 드링크가 눈에 띄었어요. 패키지에 손흥민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마켓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제품이 요즘 정말 잘 나가요. 신제품인데도 손흥민 선수 얼굴이 들어가 있어서 판매가 계속 늘고 있어요. 심지어 전용 냉장 섹션까지 따로 만들었어요. 정말 손흥민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한 선수 때문에 이렇게 상품 진열까지 바뀌다니.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니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들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딸기 소주를 들고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경기장에서 딸기 소주 마시면서 손흥민 응원하는 게 유행이래요. 정말요? 미국 경기장에서 딸기 소주를요? 네. 한국 팬들이 가져와서 나눠 먹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관심 갖고 맛보고 하고요. 한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이 저희 테이블로 오시더라고요. 손흥민 덕분에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돼요. 경기 있는 날이면 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경기 보고 가요. 그 정도예요. 네. 특히 응원 파티 같은 것도 많이 열어요. 단체로 예약하고 와서 함께 경기 보면서 치킨이나 삼겹살 먹고 가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 한 사람이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시카가 말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러게, 스포츠의 힘이 이런 거구나 싶어. 그런데 이건 단순히 스포츠만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손흥민이라는 사람 자체의 매력과 한국 문화의 힘이 합쳐진 결과인 것 같아요. 제시카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손흥민의 인품과 한국 문화의 매력, 그리고 LA 한인 커뮤니티의 열정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죠. 그날 밤 뉴스를 보니 더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손흥민 효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LA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방송사들도 MLS 중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제 정말 손흥민이 LA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선수가 이렇게 두 나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현상이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손흥민을 좋아하고 그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흥민을 통해서 스포츠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 교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제시카와 에밀리가 함께 왔어요. 에밀리는 학교에서 손흥민에 대한 발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손흥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뭘 알고 싶은데? 손흥민이 왜 그렇게 대단한 선수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저는 에밀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손흥민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요. 손흥민은 축구 그 이상이야. 에밀리야.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자부심이고, 꿈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경기를 보는 거야.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에밀리의 발표 준비를 도와주면서 저는 손흥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의 플레이 스타일, 리더십, 그리고 철학까지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손흥민이 동료들과 상대팀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항상 존중하고 페어플레이를 지키고 경기 후에는 상대팀 선수들과도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들.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구나. 저는 40년간 스포츠를 취재하면서도 이런 완벽한 스포츠맨은 처음 봤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데이비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의 모토가 손흥민처럼 뛰자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팀 이름이 코리아 드림스예요. 손흥민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팀이 되고 싶어서요. 데이비드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의 정신을 배우려고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 좋은 이름이야. 그런데 손흥민처럼 뛴다는 건 어떤 의미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료를 도우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요. 그리고 이기든 지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도요. 데이비드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손흥민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칼럼을 써보고 싶어졌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손흥민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손흥민, 축구를 철학으로 만든 남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40년간 스포츠를 취재했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 봤다.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축구를 통해 철학을 보여주는 선수다. 그의 모든 플레이에는 의미가 있다. 단순히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팀을 위한 희생, 동료를 위한 배려, 그리고 팬들을 위한 선물이 담겨 있다. 특히 그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었어요. 손흥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스포츠를 봐야 하는지 말이에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제시카에게 보여줬어요. 아빠, 정말 좋은 글이에요. 손흥민에 대한 아빠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래? 이 글을 어디 발표하고 싶은데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의 변화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그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도 공유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글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직 ESPN 기자의 손흥민에 대한 진심 어린 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에 번역되어 올라갔거든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을 통해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손흥민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미국 기자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저에게 축구 그 이상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선수가 어떻게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저는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대부분 고마워하는 내용이었고, 손흥민과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방송과의 인터뷰가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인터뷰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이메일로, 소셜미디어로 수많은 메시지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데이비드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갑자기 왜?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한국 얘기를 해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 갖게 된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손흥민 같은 사람을 키운 나라가 어떤 곳인지요. 데이비드의 눈이 정말 진지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알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데이비드야, 한국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교육열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손흥민도 아버지 덕분에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또 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기가 있대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강하고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13살 아이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니. 데이비드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어?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도 신청했어요. 한국어 수업? 네. 요즘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정말 인기예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 갖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새로 만들었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까지 문화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니. 며칠 후, 제시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에밀리 학교에서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 한국 문화 동아리가 생겼대요. Korean Culture Club이라고 해서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고, 한국 전통 놀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운다고 해요.
정말. 그 정도야? 네. 그리고 이번 달에는 한국문화축제도 열 예정이래요. 태권도 시범도 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대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손흥민 한 명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주말에 에밀리와 함께 근처 쇼핑몰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국 슈퍼마켓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한국 음식을 사려는 것 같네.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런 한국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고르고 있었어요. 한백인 아줌마가 점원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 김치는 어떻게 먹는 건가요?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오, 그럼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 문화가 전파되고 있었거든요. 가게를 나오면서 에밀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김치볶음밥 한번 해볼까?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어요.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말이에요. 맛을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에밀리도,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좋아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태권도 도장이 여러 개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대기자 명단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네. 손흥민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소식도 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복 문화제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였거든요. 에밀리가 정말 가고 싶어 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문화제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 한복을 입어보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에밀리도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예뻐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한복 정말 예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응. 한국의 전통 의상이야. 정말 우아하지? 그때 한복을 빌려주시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정말 신기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 갖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손녀도 한국에 완전히 푹 빠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해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화 전도사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문화재를 다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런 문화를 만든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한국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고 말이에요. 며칠 후, 데이비드와 에밀리가 함께 와서 저에게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국 여행 가요. 갑자기 왜? 할아버지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정말 가보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덧붙였어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들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휴 문화라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손흥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손흥민이 자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는 것도 좋겠네. 그날부터 저희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곳들도 가보고, 한국의 전통 문화도 체험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흥민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특히 저는 한국의 교육 문화와 가족 문화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손흥민 같은 인재를 키워낸 그 문화의 원동력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축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를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손흥민의 뿌리를, 그리고 그를 만든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 손흥민의 네 번째 MLS 경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강팀과의 경기였어요.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 팀이었거든요. 아빠, 여행 가기 전에 손흥민 경기 한 번 더 보고 가요. 제시카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손흥민의 플레이를 다시 한번 제대로 봐두고 싶었거든요. 경기 당일 BMO 스타디움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상대팀 팬들까지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온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저 사람들은 상대팀 팬인데 왜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을까?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아마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입장하면서 한 상대팀 팬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손흥민 때문에 경기 보러 오셨어요? 맞아요. 저희 팀이랑 경기하는 건데 솔직히 손흥민 플레이가 더 기대돼요. 이런 선수는 정말 드물거든요. 경기장 분위기는 이전 경기들과는 또 달랐어요. 마치 월드컵이나 챔피언스리그를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선수 소개가 시작되었을 때 손흥민의 이름이 불려지자 정말 엄청난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이번에는 상대팀 팬들까지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팀의 전략이 보였어요. 손흥민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수비수 두세 명이 따라붙었어요. 저렇게 집중 마크 당하면 힘들 텐데.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정말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전반 10분쯤 손흥민 주변에 수비수가 무려 6명이나 몰려들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보통 선수라면 공을 빼앗기거나 백패스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한 번의 터치로 수비수 2명을 제치더니 순간적으로 공간을 찾아 완벽한 패스를 보냈어요. 와, 경기장 전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상대팀 팬들까지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저거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플레이인지 모르겠다. 전반 20분쯤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직접 공을 찾는데 그 공이 정말 예술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문 앞으로 날아갔어요. 공이 골키퍼와 수비수들 사이에 완벽한 공간에 떨어졌는데 아쉽게도 동료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킥 자체가 너무 완벽했어요. 저런 코너킥은 정말 드물어요. 옆자리에 앉은 축구 전문가로 보이는 분이 말했어요. 손흥민의 킥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토트넘에서도 모든 세트피스를 담당했거든요. 후반에 들어서자 상대팀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어요. 손흥민을 막기 위해 거친 파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플레이했어요. 후반 20분쯤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받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렸어요. 수비수 3명 사이를 마치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4만 명이 모두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왼발로 슈팅을 때렸어요. 공이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완벽한 궤적으로 날아갔는데 골대를 강타했어요. 정말 센티미터 차이였어요. 그 순간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골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팀 팬들까지도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는 진짜 예술가야.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골도 넣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경기 후반 내내 손흥민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상대 수비수 6명이 달라붙어도 여유 있게 공간을 찾아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의 체력이었어요.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뛰고 있었거든요. 저 선수 정말 괴물이네요. 뒤에 앉은 분이 말했어요. 90분 내내 저 강도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경기가 끝났어요. 2대1로 패했어요.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기장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흥민을 연호하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상대팀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유니폼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한 상대팀 선수가 손흥민과 포옹하면서 뭔가 말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존경하는 표정이었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손흥민 때문에 축구가 더 재미있어졌어. 저런 플레이를 보면 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우리 아이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손흥민 정말 대단했어요. 골은 못 넣었지만 가장 멋있었어요. 그래. 정말 그랬어. 저런 플레이어는 정말 드물어. 할아버지가 처음에 손흥민을 봤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 처음엔 그냥 아시아 선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예술가라고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오늘 본 경기를 되돌아봤어요. 특히 수비수 6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여유있게 플레이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런 선수는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것을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 본 것은 축구의 진정한 매력이었어요. 골보다도 더 아름다운 과정 자체의 예술성이었어요. 네 번째 경기를 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날 본 손흥민의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수비수 6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예술 같은 플레이를 보여준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 인생 마지막 칼럼을 써야겠다고요. 은퇴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손흥민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과거에 제가 가졌던 편견에 대한 반성과 함께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제목이 떠올랐지만 결국 이것으로 정했어요. The Son That Shone, 빛을 발한 아들. 영어 단어 son, 아들과 손흥민의 성인 son을 중의적으로 사용한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shone, 빛났다는 과거형으로 손흥민이 이미 세계에 빛을 발했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스포츠 기자로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선수들을 봤다. 메시, 호날두, 펠레,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수들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다. 그는 공을 찬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골을 넣지 못해도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의 힘이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었어요. 손흥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말이에요. 손흥민은 축구 그 이상이었다. 그는 문화였고, 철학이었고, 한국 그 자체였다. 그를 통해 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승부를 떠나서 과정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보여준 철학이었다. 글을 계속 써 내려갔어요. 나는 과거의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마케팅용이라고, 진짜 실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진정한 재능과 노력, 그리고 스포츠맨십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진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손흥민이 미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썼어요. 손흥민은 LA에 온 지 몇 달 만에 이 도시를 바꿔놓았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 선수가 이렇게 문화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손흥민을 응원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축구 선수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대표하는 가치와 정신을 응원하고 있었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손흥민에게서 배운 것들에 대해 썼어요. 손흥민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책임감이었다. 그는 항상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 개인의 성공보다 더 큰 의미를 생각하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또한 그의 겸손함도 인상 깊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팀 선수들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썼어요. 손흥민을 통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의 내 모습이 부끄럽다. 하지만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손흥민이 보여준 가치들을 내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국경을 넘어선 존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겸손함.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 그 이상이다. 그는 하나의 현상이고, 문화이고, 희망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를 통해 한국을 기억한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The Sun That Shone, 빛을 발한 아들. 정말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았어요. 글을 제시카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아빠, 정말 감동적인 글이에요. 아빠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래? 이 글을 어디에 발표하면 좋을까? 아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ESPN에도 보내보세요. 분명 관심을 가질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이 글을 여러 곳에 보냈어요.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제 칼럼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거든요. 전직 ESPN 기자의 손흥민에 대한 고백,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한 미국 기자의 글, 이런 제목들로 한국 언론에 소개되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네요. 편견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며칠 후 ESPN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칼럼을 정식으로 게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정말 나가실 거예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그래야겠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ESPN 출연 당일 정말 떨렸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다시 방송에 나간다니. 진행자가 물었어요. 에릭,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손흥민은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선수예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고,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감동받으셨나요? 골을 넣지 못해도 모든 관중이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을 봤을 때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예술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을요. 방송이 끝난 후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대부분 제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손흥민 유니폼을 꺼냈어요. 경기장에서 산 정품 유니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니폼을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거실 벽에 걸었어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손흥민 유니폼을 벽에 걸어요? 에밀리야, 이 유니폼은 할아버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이 유니폼을 볼 때마다 손흥민에게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게 될 거야. 어떤 것들요? 편견을 버리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데이비드와 함께 태극기 그림도 그려서 유니폼 옆에 붙여놓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한국 팬이 되신 거네요. 응. 손흥민을 통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편견 덩어리였던 늙은 기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손흥민에게서 배운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요. 손흥민은 정말 공을 찬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선수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를 통해 한국을 기억하고 그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벽에 걸린 손흥민 유니폼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생각해요. 한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에게서 배운 가치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를 통해 느끼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댓글에 표현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